1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광주지방법원 사건이네요. 2024경의 801호 사건인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네. 경매 진행 중에 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가처분 등기가 됐잖아요. 이 D라는 사람이 가처분을 했는데 아마 소유권 A라는 분이 최초 이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고, 또 소유자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D라는 사람은 아마도 B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C로 뿅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니까 D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좀 자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 입장에서는 이거 죽여. 어? 이 죽여라 말이야, 죽여. 다시 B 앞으로 소유권 넘겨라. 이게 보니까 C 소유권 이전 등기,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말소해라, 말소. 어?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말소해라는 그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을 하였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A 임차인 이분이 뒤에 이렇게 막 가처분 있고 하니까 막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 방을 내도 방에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근데 경매 진행 중이다. 이 상태에서요, 이 가처분이 어떤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봐가 좀 우리는 또 투자자 입장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D 가처분에 보니까 D라는 사람 가처분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보니까 이 D가 뭐 CEO 소유권 이거 저 죽여라 했는데 보니까 2021년 5월 18일자 해제로 이게 가처분이 말소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니까 분명히 가처분 돼 있다. 자, 이걸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요, 경매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경매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말이죠, 매달 등기부등본 한 통씩 발급받아가지고, 아니면 매주 등기부등본 한 통씩 발급받아가 막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저 경매 정보지 만드는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부도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한 20만 건 경매가 나온다. 그런데 매달 뭐 등기부등본 한 통씩 되면요, 이 경매 사건에 1년 정도 지난다면 하나의 경매 사건에 12통의 등기부등본 하게 되면 한 통당 요즘 2023년 6월 현재 700원이잖아요. 그죠? 12통 가면 얼마입니까? 700원, 7,000원, 8,400원이니까. 또 계산이 안 돼. 이게. 2007이, 맞네, 8,400원. 700원만 들어가면 될 거 8,400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등기부등본 한 통 내지 두 통으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물건에 대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싶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 등기부등본 최소한 한두 두 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소 언제? 입찰하기 직전에. 이거는 완전 기본입니다, 기본. 아이고, 돈 700원이 아까워가지고, 입찰하기 직전에 700원 들어가지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사람 경매하지 마요. 쪼잔하게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700원 주고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뭐,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날 내 또 낙찰 받아보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다, 걔가 말이야, 기분 좋다, 걔가 막, 법정에서 보이짝거리고 브라이어티 생쇼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쳤잖아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등본 언제 발급받느냐니까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물론 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등기부등본 3번 발급받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매각 허브 기일 직전에. 그러니까 입찰하기 직전에, 매각 허브 기일 직전에, 다음 매각 허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허가 결정이 났으면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힌다. 그러면 내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한 건 낙찰 받아가지고 3통 해봤자 얼마입니까? 2,100원밖에 다 합니까? 그래서 등기부등본 한 통씩 발급받아 보시는데, 이번 입장에서 보니까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이게 말소돼 버렸네? 그럼 이게 있으나 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뭐다? 가처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부담 없이 그냥 입찰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등기부 내 일부 내용을 잠깐 보시지요.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에 법인에서 아마
이 개인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딸깍 넘어왔고, 그 상태에서 가처분이 딱 돼 있네. 그죠? 가처분인데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는 뭐냐면 이게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니까 또 이것도 법인이거든요. 법인에서 시잘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 죽여라. 예. 사행위 취소를 인한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넘게 말수 청구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행위 취소를 인한 이게 좀 어감이 좀 틀리다. 그죠? 요 상태에서 보니까 이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2020년 1월 달에 강제 경매 신청 개시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1년도 5월 달에 2021년 5월 18일자 해제가 되면서 5월 24일자 등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그 이후로 해가지고 어쨌든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직도 이 가처분이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가처분이 돼 있다 그러면요, 가처분이 돼 있다더라 그러면요, 반드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국민 서비스 요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예, 대국민 서비스를 딸깍 클릭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이게 사건 검색 있죠? 이게 이제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 사건 검색을 딸깍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이거 제가 이걸 사건 번호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사건이 광주 지방법원입니다. 광주, 어디 갔느냐, 광주 저 밑에 있나 모르겠네요. 대구, 부산, 창원, 여기 있네요. 광주 지방법원 해가지고요, 2017 카단,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그 사건 번호 나옵니다. 2017 카단 나와 있잖아요. 848 해가지고요, 당사자명 필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명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법인명이 동해산업이더라고요. 잠깐만요. 나와 있네. 동해산업.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여기다 번호를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기 236436의 이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딱 시켜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23236 그 다음에 검색을 딸깍 누르시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내역이 딱 나온다는 것이죠.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주식회사 동해산업 나와 있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김모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건 날짜를 보셔야 돼요. 이게 2021년 5월 18일에 해제돼 버렸어. 이게 뭐냐니까 주식회사 동해산업에서는 이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은 말소하라 이거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 3월 29일 날에 인용이라고 해서 아마 이때 가처분 등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 내용 뭐냐 이게 2021년 5월 18일 날 이게 어쨌든 해제가 됐다. 해제됐다는 것은 해제가 됐다는 거. 해제가 됐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등기부등본을 딱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서 등기부등본 보니까 아직도 가처분 말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 예.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랬듯이 검색을 또 해보니까 해제 내용 보시니까 이거 보니까 해제가 됐네. 해제됐네. 그럼 당시 어떻게 말소만 안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내 낙찰받고 나서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시켜서 보낸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잠깐만요. 네. 하고요. 이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나의 사건 검색에 있어가지고 해제 내용에 있어가지고 2021년 5월 18일자 해제되었다는 거. 요 날짜 요것만 이제 우리가 좀 해제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18일입니다. 날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5번 가처분 등기 말소됐죠. 말소된 날짜가 해제가 언제 됐죠?
2021년 5월 18일. 날짜 똑같아요, 이렇게. 뭐, 해제.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보신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해제. 언제? 2021년 5월 18일에 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서 이제, 가처분 등기 말소는 언제 했지? 그러니까 아마 2021년 5월 24일 날, 이건 경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뭐 말소, 입찰할 당시에는 이미 말소됐을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날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24일자로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 말소됐거든요. 자, 좀 제가 한 날짜 적어 볼게요. 2021년 5월 24일. 5월 24일 해놓고요. 이 사건에 광주를 한번 볼까요? 2020타경에 801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 소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게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딱 나오니까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건축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1층은 피로티로 치면서 2층부터 해가지고 일단 주거형으로 쭉 올려요. 그런데 2층이 그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사무소, 한의원, 이렇게 근린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2층이 경매가 넘었다 했을 때는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요, 이게 주거형인지 아니면 근린 생활 시설인지 그걸 반드시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린 생활 시설이더라 그러면요, 이거 전세자금 대출이 절대 이런 땡엔 한 푼도 대출이 안 나와요. 또 나아가서 근린 생활 시설을 말이죠, 주거용으로 쏜다더라. 근데 이걸 만약에 지자체에서 알았다더라 그러면요,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9년 4월 23일 기준해가지고 그 이전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5회만 그 과태료를 부과하면 끝나버렸는데, 근데 2019년 4월 23일, 2019년 4월 23일 이후에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이 시정될 때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인데 방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걸 전부 다 싹 터가지고 사무실로 개조를 할 때까지 매년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거. 요건 보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건축법요. 건축법 제 80조 제 5항 80조 5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 4월 23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80조 제 5항에 얘가 그전에는 5회만 부과시켰는데, 이제 이 2019년 4월 23일자로 이 건축법 80조 제 5항이 개정이 되면서 무한대, 완전 시정될 때까지 그냥. 따라서 이제 원상복귀 시켜야 되지요. 아니면 또 이걸 내가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이루니까, 요즘 같은 경우 전세 세입자들은 거기가 다 뭡니까? LH나 허거 이런 데서 전세자금 대출 뽑아가지고, 그죠? 대출 뽑아가지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 돈 온돈 가지고 몇 억씩 해가지고 전세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도생이니까, 이제 이런 경우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 참고로 들어왔으니까 건축물 대장은 볼까요? 이거 본건에 4층이니까, 위반 건축물은 없을 겁니다. 그죠? 4층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봐가지고 이게 여기 자리에 한의원이라든지, 사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건생이에요, 건생. 그죠? 이런 게 조금, 투자를 좀 깊이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가처분이, 그러니까 이게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넘어가니까 법인에서, 이 사람의 소유권을 말소시키는데, 이게 소유권이 이제 말소된 사실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소된 것이 언제 말소되었느냐, 이게 2021년 5월 24일 말소됐단 말이에요. 가처분이. 이게 2021년 5월 24일인데, 위로 올라가 보죠.
2021년 5월 24일 날 가처분이 말소됐는데 이분이 낙찰을 받은 것은 2021년 7월 1일이니까. 그죠? 예, 2021년 5월 20일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됐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때 이제 낙찰됐으니까, 어이구, 이 7,100만 원에. 왜냐면 이때는 가처분이라는 어떤 그 하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지니까 말 그대로 제값주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어이구 919만 원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직전기일 날 14기일 날 있잖아요. 이 가처분은 허당이다. 가처분은 허당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았더라면 이 날짜 자기가 조용히 들어가서 1,200만 원에 써서 낙찰받으면 완전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여기 뭐 대항력 있는 님 차이는 있나요? 대항력 있는 님 차이는 있네. 이거. 대항력 있는 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권모 씨라는 분의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6,500만 원이니까, 아마도 이분도 이제, 그런데 바로 직전기일 날 해가지고 싸게 낙찰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항력 있는 님 차이 보증금 6,500만 원이니까, 이분 같은 7,100만 원에 썼다 해서 전세금 빠져나가고, 나머지 자녀 금액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배당을 받아가든지, 일단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기부등본을 어쨌든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떨어지건 낙찰받건 그건 이사적인 문제란 말이지. 그죠? 떨어지더라도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아까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내용이죠. 나의 사건 검색이고, 이번엔 서부 사건입니다. 서부 사건인데요. 이 건도 경매 진행 중에 이게 말소가 돼 버렸어요. 경매 진행 중에. 이 건 보니까 이제 소유자가 A에서 B로 넘어오니까, C라는 사람이 딱 태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C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B 소유권 좀 말소시켜. 또 마찬가지로 C는 A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D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C 가처분이 해제로 말소됐어요. 이것도 2012년 11월 30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건의 1차 기일이 2013년 7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본 사건은 경매 취하됐습니다. 취하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이런 무형의 물건도 만약에 1차 기일날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1차 기일날 입찰 들어간다. 만약에 근데 경매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적에 아마 처음 강제경매 기입등기는 이때를 기준해서 등기부등본 발급받고 또 모르죠. 좀 작업력이 좀 있는 회사라 그러면요. 그 이후 하니까 2012년 11월 30날 이후에서 어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게 되면 이때는 이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가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는 경매 정보지인데 달랑마다 등기부등본 한 통만 딱 발급해주고 그 이후에 전혀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럼 내가 내 돈 들어가지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내 돈 들어가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어이구야 봐가지고 이 가처분이 말소가 됐구나. 그때 내 마음 놓고 씩 들어가라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야 경매가 취하가 됐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밑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죠. 보시니까 등기부 일부 내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부 내용 해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5번 가처분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근데 5번 가처분 등기 오니까 취소 결정에 의해서 이것도 2012년 11월 30일입니다. 이 날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30날 해가지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나의 사건 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건 제가 우리 조금 전에 그 검색을 했던 것처럼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 사건 번호가 2009 카단 5915호 그리고 나서 채권자 홍모씨 채무자 신모씨인데 어쨌든 이런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현재 그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 되니까 등기부등본 보셔가지고 채권자든 채무자든 이해관계인들 이름을 딱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이 딱 뜨는데 우리는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이게 해제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012년도 11월 30날 이미 해제됐어요. 단지 해제는 됐는데 등기부등본상 말소는 안 됐거든. 그 말소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제됐기 때문에 그죠? 뭐를 원인으로 말소시키냐? 이거를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거죠. 해제되었으니까 이걸 말소시킨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잠깐만, 제가 뭐 자료를 지워버렸네. 네, 참, 이거,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또 갑자기. 네. 광주했고, 보여드렸죠. 서부, 요것도, 네. 서부도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이제 말소가 됐다. 그래서 말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랑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요, 법원 경매가 막 그렇게 막 고난이도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뭐 어렵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입찰 들어가서 그냥 받으시면 된다니까. 간만에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차산 불곰님 오늘 1등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명남님, 나나나님, 박황용님, 이강희님, 이정아님, 일자무식님, 최선영님, 감사합니다. 윤집님. 윤집님은 저 어떻게 점유자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라밍고님, 시화원님, 쓰담님, 꿈드림님, 네,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마마까공님, 부부익선님, 이강희님, 그리고 홍창기님, 네,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마카오박님, 닉네임 좋습니다. 마카오박. 네. 류병직님, 치토스님, 강성확님, 나아령님, 민주지사님, 그다음에 리키님, 곽충건님, 그다음에 홍시님, 알까기 대왕님, 어호님, 김혜진님, 또 누구신가요? 나는나님, 빠삐용님, 최연수님, 주여사님, 네, 감사합니다. 초심가치님, 홍창기님 인사드렸나요? 홍대희님, 신인철님, 아이고, 황소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치토스님도, 곽충건님 다 인사 말씀 다 드렸죠. 브라더 푸틴, 유명하신 분 들어오셨네요. 푸틴님 들어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나의 사건 검색, 이게 또 보시면요, 날짜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항상 우리 이거 봐야 되는데, 해제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가지고, 2012년 11월 30일 해제되었다.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말소 안 됐어. 그러면 이것은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직권 말소상이 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재산 분할 가처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요, 점 하나에 님이 되고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부의 연을 맺고 잘 살고 있다가 100년 해로 하면 좋은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뭐 마음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이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A가 소유자인데 B가 보니까 이혼에 기한 재산 분할 청구권입니다. 을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이에요. 왜냐면 B 입장에서는 A와 이제 이혼을 하는데 A 이 사람이 말이지 남편이다 그러면요, 그냥 이 집을 그냥 딱딱 해가 다른 데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게 이런 가처분은 뭐다? 당신 꼼짝하지 마. 왜? 그러니까 이혼에 기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 하면서 따라서 나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몫을 가져갈 거다 이거죠. 그 뒤에 보니까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고, 이 상태에서 B가 강제경매 신청하였고, B가 강제경매 신청했으니까 어쨌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하고 나서 B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일단은 나누기 위한 거니까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갑이 낙찰 받고 나서 B는 가처분은 말소가 되었다더라. 가처분. 이게 이제 직권,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직권 말소. 왜냐면 이게 목적 달성입니다. 목적 달성. 목적 달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사실관계는 이제 등기부등본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 일부 내용을 잠깐 보시지요. 등기부 일부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소유권에서 최모 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분의 뭐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니까 나못이 이제 부인인 것 같아요. 이혼에 기한 재산 분할 청구권, 강제 경매 개시.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번 가처분은 어떻게 말수됐는데 말수 사유가 이제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제 경매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간혹가 등기부등본도 말이죠. 오탈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분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요. 당사자 명에 홍길동 들어가야 되는데 홍길 뒤에 동자 안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그 파악을 나중에 발견하면은 이 다시 정정 신청을 해야겠죠, 그죠? 이게 아마 강제경매 같은데 임의경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이건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말소됐다는 게 직권 말소 사항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해제로 이게 직권 말소 이게 그래서 법원 따라 좀 틀리다니까요, 봐가지고 어떤 법원은 그냥 직권해서 말소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게 그냥 뭡니까 소위 끊이는 촉탁 등기 신청하실 적에 말소할 목록을 그냥 직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제 밀어버가지고 경무회장이 팍 뭐라 하면 충성 미안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죠? 요거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씨 웃으면서 아이고 계장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는데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한 수 배웠냐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가 뭐 방방 뜨겠어 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과 중앙 사건 같은 게 해제로 조금 전 사건 같은 게 직권 말소였는데 해제로 말소했는데 이것도 보자 이거죠. 소유권 A가 소유자인데 B가 가처분 했잖아요. 뭐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채권이에요. 쪼개자. 갈라서자 이거잖아. 그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뿅 이렇게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 이 원칙은 뭐냐면 직권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낙찰됐다. 낙찰된다 보니까 여기 낙찰되고 나서 이분이 등기는 2009년도 12월 10일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B 가처분 요게 말소된 것은 언제 그 다음 해. 물론 한 달여 후지만은 2010년 1월 14일자 해제로 이 가처분이 말소가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가처분도 보면요. 이게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 그래. 이 빠르잖아. 그 따라서 인수하는 거지.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경매회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수한다. 근데 인수인데 이게 뭐 어떻게? 껍데기야. 형식적으로 인수하는 거야.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해제로 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낙찰자 당신의 말이 B한테 찾아가가지고 가처분 말소 서류 받아가지고, 말소시켜버려. 근데 이 말소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말소 안 시켜도 어차피 가처분 목적 달성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나와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러신 분들 B 찾아가가지고, 가처분 말소 관련된 서류 받아가지고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B 입장에 봐가지고 가처분 말소 서류 작성해 주는데 징징거린다 그러면 또 막걸리 값 정도 좀 주고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죠.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분이 아마 남편분 같습니다. 네, 이분이 부인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번인데 3번 가처분이 일단 말소됐잖아요. 그죠? 말소됐는데 조금 전에 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말소됐는데 중앙지방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의에 의한 말소지 않은 따라서 강제경매 해가지고 이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3번 가처분은 언제 2010년 하니까 한 달여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더라. 일단 우리는요 경매 공부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낙찰받고 나서 어떤 권리가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고 어떤 권리가 협의에 의한 말소가 되는지 이런 관계를 아시면서 그런데 형식적으로 인수가 되는 그런 권리더라. 그러면요 비록 협의에 의한 말소 사항이 된다 손 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 말소 안 시켜주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말소시키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냥 소유권이나 척독 등기 신청하실 적에 말소할 목록성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말소 해달라고 해봐요. 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발소시켜주면 좋고. 근데 또 나중에 그 당사자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방방 떠봤자 방방 떨 수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 방방 떨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이 이제 말소 딱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법원 따라 조금씩 뭡니까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제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니까 건전하고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또는 이제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타지분권자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이런 그 가처분 유형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처분 색깔별 해 가지고 사례별로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